뇌졸중은 빨리 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빨리 와야 일단 내가 여러 치료의 선택 옵션을 가지게 돼요. 늦게 오면은 옵션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 증상이 의심되면은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신속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모병원 신경과에서 뇌졸중 전문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구자성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 그 부위의 뇌세포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증상이 나오죠. 이제 팔다리가 마비가 오고 말을 못하고 의식이 없고. 그렇지만 뇌 기능이 정지된 그 부위의 뇌세포가 동시에 다 죽은 건 아니에요. 막 막힌 그 인접 부위는 1, 2분, 3, 4분 만에 뇌세포가 손상이 와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손상은 동시에 다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점점 진행하는 거거든요. 즉 한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에 걸쳐서 손상 부위가 점점 넓어지게 되는데, 이 손상 부위가 넓어지기 전에 막힌 혈관을 뚫어주면 기능이 정지돼 있지만 상하지 않았던 뇌세포들이 기능을 회복한다. 이게 초급성기에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시간 제한을 두고 뚫어주면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1990년대 중반에 정말 열심히 어렵게 연구를 해서 3시간 이내에 혈전을 녹이는 약을 정맥으로 투여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최초로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후속 연구를 또 열심히 해서 3시간을 넘어서 4시간 반까지도 우리가 혈전 녹이는 약을 쓰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요즘에는 약으로 그냥 녹이는 게 아니라 시술, 즉 막힌 부위를 찾아서 미세한 기구가 직접 거기까지 가서 혈전을 깨거나 끄집어내는 시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그 치료 가능한 시간이 6시간, 아주 최근에는 일부 환자에서 12시간까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시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빨리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골든타임 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죠. 6시간, 12시간 지나서 오시면 지금 혈관이 막혀서 발생한 뇌 손상은 이미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걸 되살릴 방법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뇌경색 뇌손상이 그 후에 더 진행할 확률도 높고 또 재발할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보통 초반에 재발 확률이 10에서 15% 이상 돼요. 그걸 막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시간 이상 지났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늦었지만 빨리 오셔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뇌졸중 응급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에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어플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대한뇌졸중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일반인을 위한 홈페이지 사이트에 뇌졸중 센터 인증병원의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목록들을 한번 쭉 살펴보셔서 본인 거주 지역 근처에 어떤 병원이 좋을지 그런 거 알아두시는 것도 좋고요. 또 잘 모르겠고 하면은 급하니까 119를 이용하시면 119가 그 상황에서 뇌졸중 응급 치료가 가장 빨리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즉 후송을 합니다. 그래서 119를 이용해서 병원을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원칙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갑자기입니다. 우리가 뇌졸중이라는 병에 졸자가 들어간 이유가 갑자기 오는 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체 이상 증상이라 똑같은 이상 증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냐 아니면 서서히 생긴 거냐,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뇌는 컴퓨터 회로처럼 이게 복잡하게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원칙이 좌우의 비대칭성, 즉 좌우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좌뇌는 오른쪽을 담당하고 우뇌는 좌측을 담당을 하죠. 따라서 뇌졸중이 오면 편측으로 증상이 나오거든요. 즉 우리 신체 기능의 비대칭성, 좀 약간 속어로 표현하면 짝짝이가 되면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 갑자기 몸의 기능이 짝짝이가 됐다. 이러면은 뇌졸중을 의심해야 된다는 뜻이죠. 일단은 안면마비, 짝짝이가 된다 그랬으니까 안면 비대칭이죠. 이 했을 때 한쪽으로 입이 딸려가는. 가끔
침이 흐른다 해서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침이 흐르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말 많이 하면 침이 가끔 흘러요. 문제는 입이 비뚤어져서 침이 흐르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병원 예약부터 하지 마시고 거울을 보고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언어 기능이에요. 갑자기 말이 안 나오거나 발음이 어버버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주변 사람이 금방 알거든요. 친구가 너 발음이 갑자기 좀 이상해. 그러면 이제 뇌졸중 증상 의심하셔야 되고 또 시각 증상으로는 복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눈은 두 개로 돼 있지만 사물이 하나로 잘 보이는 이유는 두 눈의 초점이 일치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눈을 움직이는 이 초점을 일치시키는 기능은 뇌에서 담당을 해요. 따라서 뇌의 특정 부위가 망가져서 그 기능이 손실이 오면은 초점이 어긋나니까 우리 뇌는 물체를 두 개로 인식을 합니다. 그걸 복시라고 부르는데 이 역시 뇌졸중의 중요한 증상이고요. 그리고 다 알다시피 한쪽 팔다리가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갑자기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그럴 때는 팔을 이렇게 들어보시거나 또는 주먹을 쥐었을 때 한쪽이 힘이 잘 안 들어가서 처지거나 주먹 쥐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뇌졸중 의심하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빨리 오셔야 되죠. 두통 때문에 뇌졸중 걱정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두통이 뇌졸중의 주 증상인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두통만 가지고 우리가 뇌졸중을 의심하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벼락두통이라고 있습니다. 벼락두통은 글자 그대로 내가 멀쩡히 앉아 있다가 누가 와서 내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후려치듯이 발생하는 두통이에요. 순간적으로 악하고 심한 두통이 오고 대부분은 속도 울렁거리고 토하고 이런 증상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 벼락두통의 경우에는 다른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어지럼의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어지럼 원인도 다양하고 뇌졸중을 구분하기도 어려운데 제가 어지럼 환자분들을 뵈면은 똑같이 어지럽다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면 표현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빈혈기처럼 저혈압 때처럼 어찌러찌하다 그러면은 뇌졸중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매우 심하게 막 팽이 돌듯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빙빙빙빙 돈다. 역시 뇌졸중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뇌졸중에 의한 어지럼은 오히려 우리 술 마셨을 때, 과음했을 때 균형을 못 찾고 어지럽고 비틀비틀거리잖아요. 그런 느낌의 어지럼인 경우에는 뇌졸중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럴 때는 꼭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누차 얘기 드렸지만 뇌졸중은 빨리 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빨리 와야 일단 내가 여러 치료의 선택 옵션을 가지게 돼요. 늦게 오면은 옵션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 증상이 의심되면은 긴가민가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신속히 오는 게 중요하고 뇌졸중은 졸지에 오는 병이다라는 거를 항상 강조하는데 사실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병 자체는 졸지에 오지만 그 원인이 되는 상황, 환경은 이미 그 이전 5년, 10년, 15년 전부터 누적되어 온 거거든요. 그 결과물이 예상치 않게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뇌졸중이 걱정되신다면은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검사가 치료가 될 수는 없죠. 오히려 검사에 신경 쓰기보다는 뇌졸중이 원인이라고 알려진 나쁜 생활 습관, 또 동맥경의 원인이라는 여러 질병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즉 나이가 70대에서 뇌졸중 오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30, 40대부터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셔야 된다.